안녕. 안녕 해. 손 좀 흔들어 봐요. 안녕. 오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짜는 프로그램의 어떤 각각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주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고 나서 개입 전략 같은 걸 여러분이 지금 짤 건데, 이 개입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교육형, 대리형, 뭐 통합형,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좀 짜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교육형에 대한 첫 번째 수업, 교육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뚜둥. 교육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교육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이 뭐죠? Education. 그러니까 뭐죠, 그게? 교육. 가르치는 거죠. 뭘요? 기르는 거죠. 뭘? 개를? 고양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기르는 거죠. 교육,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면 너무 흔히 말해서 전형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원, 학교에서 강의, 수업 이런 걸 다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문의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교육은 교육 형태의 특수한 형태예요. 어쩌면 학교 안에서 이렇게 시설 조직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특수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보편적인 수준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교육. 최근에 지식을 습득한 기억이 언제 있어요? 최근에 아하 포인트가 왔죠? 네. 족발을 족발을 수육을 10분 만에 만든다. 지식을 습득했죠. 습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유튜브, 뭐 어떤 사이트, 광고에서 보면서 뭘 알잖아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교육입니다. 네. 또 배운 거 있어요. 뭐요? 무야호. 무야호. 너 배웠잖아. 무야호. 나 뭔지 모르지만 애들이 이건 좋을 때 하는 거야. 무야호.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꼬로롱? 꼬로롱? 나 뭔지 모르는데 나도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무야호는 알아. 우리 배웠다니까 이게? 이런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은 항상 좋은 의미가 있지만, 교육은 좋은 교육도 있고 나쁜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도 좋은 지식이 있고 나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건 다 교육이에요. 그러면 쌤이 도대체 이 지식의 어떤 습득, 지식의 어떤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차원적. 준비했어요. 어디 가세요? 자, 쭉 당겨줘. 보이니? 빠밤, 빠밤, 빠밤. 연출, 이게 연출이라고 하지. 오랜만에 내가 서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자, 이게 크게 당겨줘. 우리 조교가. 지식은 암묵지랑 명시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저를 안 찍어줘도 됩니다. 이게 여기만 나와. 우리 있잖아, 그 학원 강의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림 찍지 마. 안 찍어줘도 돼. 안 찍어줘도 돼. 그럼 암묵지는 뭐냐? 암묵지. 영어로 뭐지? tacit knowledge라고 부릅니다. tacit knowledge. 암묵지라고 불러요. 왜요? 발음 좀 구리나? 네. 뭐예요, 원래는? 좋은 발음? 몰라요. tacit knowledge라고. 말하지 않아. 오, 맞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디 글로 쓰지 않아도, 우리 뭐
뭐 가족, 친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든지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뭐 수학, 영어, 뭐 국어 어떤 거 할 줄 아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 학교에 음.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네네네. 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 다른 말로 노하우 같은 거. 경험. 같은 걸 전부 다 암묵지라고 부르고. 그럼 명시지는 뭐야? explicit knowledge라고 부릅니다. 단어나 네. 숫자나 네. 매뉴얼이나 네.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는 지식. 나타낸 지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타낸 지식. 어허. 나타낼 수 있는 지식은 암묵지고요. 나타낸 지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썼던 뭐 블로그, 일기, 트위터 다 명시지, explicit knowledge예요. 팟캐스트도? 여러분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녹음한다. 그것도 명시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암묵지고 노래를 하고 있고 노래를 녹음했고 가사를 적었고 이런 건 전부 다 명시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렇게 크게 두 차원으로 나뉩니다. 암묵지랑 명시지. 머릿속에 있으면 암묵지, 나타내면 명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육은 뭐냐면 명시지가 암묵지로 바꾸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명시지가 암묵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시지는 뭐야? 뭐 노래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또 뭐 있을까? 뭐 지금 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 또 다 명시지예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 도상, 그러니까 그림, 화면, 영화, 그러니까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이걸 기호라고 하거든요. 표현된 모든 형태의 기호를 우리가 명시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시지랑 기호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 명시지가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명시지를 통해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 여기 있는 다른 것들도 있겠지?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굳이 뭐 지금 몰라도 되는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해보자고. 명시지가 암묵지로 이동시키는 것. 즉 명시지로 되어 있는 기호. 그래서 기호 같은 건 뭐다? 언어 같은 거예요. 언어, 영상, 그림, 소리, 노래 모든 이러한 기호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교육이다. 우리가 요 정도만 머릿속에 한번 있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 프로그램에 대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뭐가 교육일까? 뭐 하는 게 교육일까? 어떻게 하면 교육이 될까? 선생님 요새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보는 것도 교육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명시지, 기호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모든 것들은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뭐 기부가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배달됩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이걸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 혹은 사람이 그 화면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뭐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꽤나 지금 준비하는 많은 팀들이 교육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편에 이야기할 대리 모형은 교육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나 대신에 무엇을 해주는 게 대리 모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대신에 시장을 본다든지, 나 대신에 물건을 사준다든지, 나 대신에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이게 대리 모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누구를 교육해야 되고, 누구를 대리시켜줘야 될까요? 교육 받을 만한 네. 역량, 준비, 네. 수준이 네. 있는 사람. 네. 한테 교육을 시켜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봐.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미적분이 아무리 중요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한테 함수조차 모르는 애한테 뭐 사실 곱하기조차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미적분을 가르쳐. 초등학교 1학년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10 이상을 못 써야겠대요. 잘 1, 2, 3, 4, 5, 6, 7, 8, 9, 10이 끝이래. 50페이지, 30페이지를 50페이지가 뭐야 이렇게 이런 애한테 무슨 미적분을 가르쳐. 혜경아 안녕. 혜경이? 최혜경? 혜경 안녕? 역시 내가 기억력이 더 좋아.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우리 얼굴을 한 번도 안 만났지만 혜경이가 거짓말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안 돼. 자, 어쨌든 교육형이라는 건 어떤 교육을 받을 욕구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이걸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잘 못해. 혹은 때로는 교육형은 요구의 영역까지도 갑니다. 이걸 하면 더 좋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급적 요구까지는 안 해도 돼요. 욕구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need. 그냥 need에 포커스를 두지 desire에 포커스를 안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욕구만, 그러니까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꼭 대상자보다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은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거리를 두셔도 돼요. 이게 꼭 무슨 말이냐면 교육형이라고 해가지고 꼭 대상자를 교육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좀 무슨 말이 좀 어렵죠. dyadic relationship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아이가 지금 어떤 조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모조가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종의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네이션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라면 뭐 어떤 키오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키오스크를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교육이에요,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밥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도 있네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요구예요. 이게 일반 대상자한테 그거 하는 거 욕구겠어요? 요구예요. 사실은 요구예요. 더 배워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밥 굶는 아이한테 도네이션 받아서 돈을 주는 건 욕구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딕 릴레이션십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 인터벤션 프로그램이 욕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구를 건드리는 게 맞지만 이게 일정 영역의 그러니까 이중 커플 관계에 있었을 때는 이거는 요구로까지 진행돼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간접적 프로그램이 이 사람들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면에서는 욕구보다는 요구를 건드리는 게 훨씬 이익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기부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분 기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기부를 한다는 뜻은 나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내가 밥을 굶고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순수한 나의 디자이 욕망이에요. 나의 욕망. 남을 돕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내 욕망을 건드리는 거지 내 욕구를 건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 좀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런 이중적 관계가 발생을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부 프로그램들은 이중적 관계예요. 실제 대상자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대상자가 아닌 3자 내지 대중을 건드리면서 대중의 욕망, 어떤 욕망? 타인을 돕고 싶다는 욕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욕망,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내 자신이 더 나은 인간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욕망을 건드리는 거지. 그렇지만 그 욕망의 결과가 클라이언트에 뭘 건드린다?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딕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지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쵸? 내가 이거 박사 때 공부했다니까. 훌륭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봐봐. 욕구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요구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거야. 근데 그거를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세워두고 그 과정에 가는 경로에 있어서
요구를 건드릴 수 있는 거지. 사람들한테 너 이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네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요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조도 뭐 안내견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안 되면은 장애인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어떤 욕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지만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구의 영역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는 주제를 찾고 대상을 찾으면서 가까이에서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할 때죠. 네, 그러니까 욕구와 요구는 교육형과 대리 모형이 다 이거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욕구는 대리 모형, 뭐 요구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관념이 이 교육과 대리의 통합까지 다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교육형 이야기하니까 교육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러니까 교육형이라는 것은 어떤 명시화된 보이는 지식을 나한테 암묵적으로 즉 내 머릿속에 넣는 모든 것들은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 모든 것은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동시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욕구를 충족시키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지만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양한 방법에 욕구가 됐든 요구가 됐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 욕구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방법까지 욕구를 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에서는 얼마든지 요구도 할 수 있고 욕망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 형태로 가든 대리 형태로 가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머릿속에서 꼭 어떤 흔히 말하는 전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도 괜찮고 내가 욕구만 채워줄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만 채워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발생했던 문제만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식도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지향했던 건 교육형이라는 겁니다. 교육형. 대리형은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교육,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 알아차린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좀 수업이랑 조금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도대체 우리가 아는 건 뭘까? knowing. 우리가 안다. 그리고 모른다는 건 뭘까? 무지라고 하죠. 우리가 인지와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무인장품이 무지 아니야? 무인양품? 아 맞아요, 무지. 근데 그 무지는 다른 무지인가 아닌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저 일본 상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네요. 약간 필이 그쪽이에요. 자, 인도 공주라니까요. 좋아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모른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아는 게 뭘까? 선생님,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이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김지족이요. 아는 게 도대체 뭐야? 아는 거? 아는 거? 확신 있는 거? 확신 있는 거. 그러면 좋아. 지금 자다가 놀랬잖아요. 자는데 그냥 건드리면 어떡해. 자, 1 플러스 1이 얼마야? 2요. 2요. 근데 압니다. 대부분 사람이 알아요. 1 플러스 1은 창문. 알지? 알아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뭐 좀 잘 모르는 나라, 뭐 콩고의 수도 어디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근데 모르지? 네. 자, 방금 모른다는 걸 알잖아. 우리는 아는 것을 아는 것, 1 플러스 1이 1이라는 걸 아는 것을 또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걸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인지된 무지. 인지된 무지. 내가 인지하고 있는 무지예요. 그냥 이 생각해봐. 그러면 아예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도 있어요. 2019년까지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것이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미인지한 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 모른다는 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끊고 가야 돼? 벌써? 벌써? 오케이, 하나, 둘. 재밌네. 자, 우리가 무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예 완전 모르는 거, 코로나 같이 진짜 완전 언론이라 모르는, 아예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있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 인지대 무지가 있어요. 인지대 무지. 이게 참, 그럼 우리가 어떤 무지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까?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거. 맞아요. 이게 코로나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 이걸 나심 탈레브는 뭐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김조교? 블랙스완이.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 그러잖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블랙스완은 어디서 탄생을 하냐면 사실상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게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냐, 오늘 좀 이 수업이라서 좀 멀리 가겠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블랙스완, 사실 블랙스완도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2019년에 이미 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곧 일어난다. 제가 2019년에 제 논문에 있어요. 맞죠? 전보로 와, 전보로. 800 몇 호지, 여기. 제가 25. 2019년 1월 달에 나온 논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일어난다. 뭐야? 저는 언제쯤. 뭐래도 안 돼. 뭐래도 안 돼. 여기 뭐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코로나 사태는 블랙산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곧 일어난다라고 했던, 팬데믹을 일어난다고 했던 예측된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블랙스완, 그러니까 미인지된 무지의 어떤 위험성을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전문 용어로 플라톤의 주름에서 탄생합니다. 플라톤의 주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절대 그런 거 안 일어날 거야, 방심 같은 데서 탄생하게 돼 있어요. 플라톤의 주름을 방심이라고 표현하는 나 진짜 대박이잖아. 방심은 네, 금물. 금물이죠. 소방서에 적혀 있잖아요. 방심은 금물. 방심 금물. 그러니까 방심하는 방금. 사람의 방심은 금물. 방금. 자, 그래서 플라톤의 주름, 우리가 방심하면 이러한 미인지된 무지 상태가 일어나고 거기서 블랙스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주름은 없는 것 같아. 네? 주름이요? 주름 없지? 목사님. 주름 없어요. 나 주름 없어요. 네, 없어요. 박사님 없어요. 때리겠다. 때리겠다. 이따가 말하면 때리겠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인지된 무지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사실. 내가 모르는 걸 알면 뭔가 알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치? 그걸 줄이려고 우리가 시도하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떤 대상자한테, 일반 대중한테 너 이거 모르지? 이거 있어 라고 홍보하는 거, 마케팅하는 것도 사실은 미인지된 무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미인지된 무지, 너 모르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해볼 생각 없니? 다 돌려 말할게. 이 사람들 되게 힘든 거 알고 있어. 너 몰랐지? 너 지금 알고 있지? 한번 도와줄 생각 없니?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 없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건 미인지된 무지 상태를 대중에게, 사람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변화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인지의 두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아는 상태. awareness.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1 플러스 1은 2를, 저 1 플러스 1, 2 알아요. 저 우리나라 수도 어딘지도 알아요. 뭐 이런 거 아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도 알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인지된 인지 상태라고 부릅니다. 인지한 인지 상태.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잖아. 미인지한 인지 상태는 뭘까? 언론 너는 도대체 뭐야? 그런 거 있잖아. 무야호를 교수님한테 분명히 말했대요, 애들이. 네. 그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한 2시까지 교수님은 무야호에 대해서 미인지된 인지 상태였죠. 인지 상태였죠. 사실 제가 알고, 그렇잖아. 지나가다가
너 누구 알아? 그러면 나 모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니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야. 아 맞다, 걔 내 초등학교 동창이었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미인지된 인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도 두 가지, 무지도 두 가지. 그럼 다시 말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시지를 암묵지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기,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결과는 명시지를 암묵지로 바꾸는 건 교육이고, 교육을 해야 될 대상, 그 지점이 바로 여기 넌 인지된 무지 상태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알 때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내가 아는데 뭐 하려고 배워? 그죠? 아예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교육이 안 돼요. 그죠. 너 이거 모르지? 그걸 알려주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하는 홍보, 마케팅, 교육, 정보 제공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이 상태를 초점을 둡니다. 너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가치 있는 거, 너 몰랐잖아. 그걸 이렇게 해주면 너 이렇게 좋게 될 거 알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무 때서는 못 배워. 아무 때나 못 배워요. 이거 사회복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 명시지 암묵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네. 그 허원빈의 허언비를 끝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자, 와, 진짜 양아치는 이런 양아치가 없어. 자, 우리 김주혁한테 드릴게요. 자, 시작. 진짜 이거 진실. 자, 뭐라고? 허원빈 오영삼의 네, 2020년. 너 오늘 다 다 너. 2020년 무슨 논문? 포토보이스 포토버스 연구. 지식 그 형성의 구조와 원리의 논문이 있습니다. 나 말하려고 했지, 허원빈 오영상. 허언빈이 끝났잖아. 아니, 허원빈과 뭐, 말하려고 와. 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 내가 그걸 보면 되죠. 이래서 너랑 그걸 보면 되지. 아니 그걸 보면 되지. 나는 이래서 너랑 연구하기 싫어. 에이. 다시 허원빈과 오영삼의 논문 그죠? 포토보이스 연구를 보시면 이 지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네. 그게 1탄이라는 거죠. 아니 그 1탄이에요. 지금 2탄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짜증나서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도저히 이런 상황을 내가 그거는 오영삼의 논문이에요. 네. 그죠? 그 이름 뺄게요. 그래서 어쨌든 나 너무 충격받았다. 아니 내가 나 말하려고 했잖아 지희야, 그지? 아니 교수님 다시 돌려봐요, 이거 좀 이따가. 네. 돌려봐요, 알았죠? 절대 편집 안 할 거야. 자,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허 박사님과 제가 쓴 2020년에 쓴 포토보이스와 지식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논문을 보면 조금 더 이 지식의 4단계의 어떤 과정과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노나카의 이론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썼거든요. 한 1년 동안 썼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학부 수준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썼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렇게 지식을 갖고 논하는 연구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지식 이야기, 정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좀 경영학에 좀 많이 나와요. 경영학에서 MIS, 그 매니지먼트 오브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MIS 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데, 행정이나 복지에서는 사실 이런 정보 이야기가 좀, 지식 정보 이야기가 적게 나와서 조금 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관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이라는 걸 단순하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지혜를 습득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지식이 무지와 연동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너 진짜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식이 없다. 즉, 넌 언넌 상태다.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벤틀레이션이라고 하죠.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을 폄하하려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박사님들 진짜 많이 했던 이야기, 박사님 진짜 무식하네요 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막 상처받더라고. 우리 표정에서 뭐 저런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상처 안 받았어요. 아 원래 알고 있었군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 식이 없다. 식이 이런 없다. 말이에요. 네, 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괜찮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네. 있죠? 식이 없다는 것, 지식이 없다는 말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넌 없넌.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해. 맞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모르는 걸 모르면 코로나가 터져요. 용감하다니까. 맞아. 그죠? 별짓을 다 해요. 용감하다니까. 교수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석사 졸업하고 네. 막 엄청 똑똑하다고 못 느꼈어요, 본인이? 아니요. 난 내가 석사 졸업하고 세상에 이런 천재가 없는 거야. 아니 들어봐요. 근데 박사를 갔는데 세상에 이런 똥멍청이가 없는 거야. 음. 그거 뭐겠어요? 안 거지 내가. 무지함을. 오류죠, 오류. 일종의 오류죠. 정보에 오류를 겪은 거지. 석사 때는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 오류. 진짜? 네, 오류 난 거예요. 그 말펑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말펑션 일으킨 거야. 아는 게 없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참고로, 오류, 거부 같은 것도 지식의 한 영역인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제 논문. 2018년에 나온 제 논문이 있어요. 온라인 건강 정보와 전문가 이야기한, 명작까지 아니지만, 뭐, 동현아 안녕. 괜찮은, 동현이 너 유튜브 안 본다더라? 괜찮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과 쓴 논문은 이 명시지 암묵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가 썼던 논문, 2018년에 썼던 논문은 이런 그러니까 지식과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놨거든요. 그거 그래서 하나 더 씁시다. 싫어요. 아 왜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좀 봐주시면 오늘 했던 이야기가 조금 더 친절하게, 지금 저희가 영상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논문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제가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교육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죠? 교육, 대리, 통합, 실행. 실행 통합형,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네.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눠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이 왔어. 나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 얘네 안 편집 안 해요. 제가 다 편집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음, 사회복지를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저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사회복지 전공 뭐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그런다? 아 되게 흡연, 담배, 술, 도박, 뭐 이런 거. 아니 교수님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전공 교수님한테 그런 말 안 하겠다. 딱 보면 느껴지니까. 아무도 저한테 전공 잘 안 물어요. 그죠? 네. 나는 전공 뭐세요? 이러면은 사회복지 이러면 되게 착하시네요. 뭐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막 이래요. 착하긴 착해 내가. 박사님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미국 중상층 백인 여성이 그런 느낌이. 백인이에요? 그런 이미지잖아. 그런 이미지잖아. 아니 근데 사회복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네. 봉사하고 뭔가 남 돕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과 대리와 실행의 단계를 구분하는 그게 중요한 게, 봉사하고 그게 중요하면 그냥 다 해주지? 맞아. 다 해주면 돼, 그냥. 그냥 다 해주면 되는데, 특히나 사회복지는 우리가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그냥 이 사람들 혼자 뭔가 자립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뭘 자꾸 봉사하고 뭐 그냥 주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에. 아니죠. 뭐죠?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르겠어요. 연구자마다 너무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강하게 말하면 인간개조. 인간개조.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인간혁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혁신차! 혁신. 맞아. 혁신 창업. 힘찬 도약. 힘찬 도약. 다시 한번 총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대하게 말하자면, 사회의 발전인데, 남을 그냥 무작정 도와주고 봉사하는 게 사회 발전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도 종교 카톨릭에서 그냥 못 사는 사람 도와줬어요. 그게 사회 발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인간의 발전, 변화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맞아.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도와주고 하는 거는 그냥
옛날에 중세시대 때도 했어요. 그 암흑시대 때 인간성이 말살되어 있던 중세시대조차도 그 짓은 했어요. 그냥 돈 주고 밥 주고 맞아요. 뭐 살 곳 주고 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면 만약에 그렇게 안 주고 그냥 사회복지사가 없어졌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썩고 도태되고 죽는 거잖아요. 교수님 좋아하시는 말. 썩고 도태되고 죽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사례관리도 그렇고 정신건강도 그렇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게 혼자 설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그 첫 단계가 교육이라는 거죠. 예. 없어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나온 게 empowering. empowerment empowering 시키는 거죠. empowering. 역량을 강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그렇게 왜 진단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empowerment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 인간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가가지고 주사 놓고 치료하지 놔두면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일만 안 하잖아. 그래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지 복지는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하진 않아요. 평가하고 어프레이즈를 하고 사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자원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프레이즈를 말을 쓰지 다이거노시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예, 진단한다는 말 안 써요. 평가한다, 사정한다는 말을 쓰고 개입한다는 말을 쓰지 치료한다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철학이 달라요. 예, 철학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겠다, 그냥 도와주겠다, 당장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네. 좀 그런 접근보다는 역량, 뭐가 자원이 없으면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스스로 좀 개발해서 쓸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개입들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거를 단계별로 교육, 대리, 통합? 통합? 그러니까 통합 단계가 어쩌면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교육도 안 되고 대리할 수도 없는 조차 그런 사람한테는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 3단계, 4단계까지 가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중증 장애인들은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너무 큰 문제면 다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 통합 단계, 실행 단계를 거의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육과 대리 모형에서 아마 거의 끝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통합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수업 복지를 좀 바라봐 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지식과 무지, 이런 명시지와 암묵지 같은 거는 다른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이 커리큘럼에서 없어요. 어디에서 가르쳐요? 저만 가르치죠. 아닌가? 선생님이 나 보기 전까지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지. 교수님 보기 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네. 썩는다, 도태된다, 죽는다, 또 뭐, 똥멍청이다, 죽어라, 나가라. 내 죽으라는 안 했다. 또 뭐라 했지? 아무튼, 그지? 너도 교수님한테 들은 상스러운 말 많지? 하지만 나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 야, 내가, 상스러운 말. 상스러운 말. 그치, 내가 상스러운 말 많이 하지. 괜찮아. 나도 그만큼 거칠어지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원래 고치렀잖아. 아까 들었어. 원래 성격 나쁘다고. 친구 전화 와서, 너 여전히 성격이 나쁘구나. 이런 이야기. 내가 어딜 봐서 성격이 나쁘니? 그지, 지희야? 원래 나쁜데, 내 덕분이야. 성격이 좋아 보이는 거지. 맞아.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상처받고 뭐 교수님 무서워서 좀 어렵고 불편한 애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 난 천사거든. 내가 다 이렇게 그런 거 뭐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죠? 짜증을 내는 건데 제가 짜증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뭘 못하거나 어떤 거를 못할 때는 결코 짜증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못해요. 근데
제가 짜증내는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도망치거나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희생을 하지 않는 비겁함을 보이거나 이런 순간에는 제가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조직 가서 회사를 가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때 지금 경험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더 크게 상처받고 그때는 분명히 더 안 좋은 말과 상황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는 게 뭐 강남에 집 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샀으면 좋겠지. 뭐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지만 그냥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함으로써 반드시 수반되는 고통, 용기, 희생 같은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언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과 삶에 몰입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한 걸음 빼고 남이 하겠지 혹은 그냥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기제가 될 거예요. 이게 뭐 한 번 아니에요.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됩니다. 인생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무언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직면해야 되고요. 특히 대학생 안에서 수업 안에서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 과업 안에서 반드시 내가 성취해야 될 거, 싸워야 될 거, 고통을 감내해야 될 거, 희생해야 될 것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거예요. 언젠가는. 쌤 말했지. 100번 싸우면 99번 다 집니다. 원래 구조가 그래요.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와의 관계, 이 수업의 관계, 그리고 우리 학과 전체로서의 어떤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 뭐 부산대나 뭐 몰라. 그런 학교는 뭐 내가 없으니까 상관없지.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 내가 있잖아. 내 밑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겁쟁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겁쟁이야 아닌가? 그 노래? 아 외톨이야? 아 노래 못하면 좀 하지 마. 아 근데 네. 그런 건 있어. 교수님은 약간 좋아하는 사람한테 화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안 좋아하면 나한테 겁나 화내잖아. 아니 그거 막 교수님 교양 수업 가서 강의 평점 겁나 좋았죠. 나 교양 가면 장난 아니야. 자 우리 조교 봤지? 내가 교양 가서 어떻게 됐어? 교수님 얼굴만 봐도 웃어요. 맞아. 그건 여기서도 그래. 나도 교수님 얼굴 보고 웃잖아. 그 교수님 거의 교양 가면 애들한테 화 안 내죠. 스타야 거의 뭐 코미디언이지. 거기서 또 코미디언이에요. 아니 거기서 화 안 내죠. 안 내지. 왜 안 내요? 우리 거 아니잖아. 그니까 여기서 왜 화내요? 우리 거잖아. 그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저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나랑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일절 짜증 거 화를 내지 않아요. 저 목소리도 있어요. 외부용 목소리 알지? 그 대인 면접용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외영사입니다. 반가워요. 네. 이게 약간 제가 여기 소리를 여기서 내요. 여기까지 안 옵니다. 이게 가슴에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내가 가슴에 소리 낼 때는 야, 니 진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지? 야, 이쇼민. 이씨, 김씨 뭐 이런 거 내는데. 근데 제가 대인 목소리는 딱 여기 턱 쪽에서 소리가 나요. 턱 소리가 나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공손한 그렇지. 말투 표현 방식 맞습니다. 사람들 바깥에 나가면 저 학교 바깥에 나가면 저 신기하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순하고 이게 젠틀한 사람인 줄만 알아요. 평생 욕 한 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흔히 말해서 내 새끼도 아닌데 뭐 굳이 내가 뭐 맞아. 짜증낼 필요가 뭐가 있어. 에너지를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화를 낸다는 건 너희를 좋아하는 거야. 기분 나빠도 참아. 농담이고 교수님이 너희한테 굉장히 잘해준다는 건 안 좋아한다는 거야. 너희를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니 뭐 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애정이 없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내가 잘 되도록 봐주면 좋잖아요. 끝나야 되니 또? 굉장히 뭐라고 시작되는 거야?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시작해. 그게 교수님이 끊으셨잖아, 내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좋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날 싫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날 좋아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왕이면 누군가가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래주면 좋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도 주고, 나한테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 좋잖아요. 잘해야지 니도. 이거예요. 박사님 말이 맞아요. 누군가 나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되게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냐?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그것을 받을 만큼의 가치를 보여야 돼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희생하고 용기를 가지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욕할 마음도 안 생겨요. 맞아. 그러니까 뭐 제가 저렇게 살던 말도 무슨 희생이야. 뭐 나도 바빠 죽겠구만. 애정이 안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엄청 바빠요. 할 일 너무 많고. 근데 제가 팟캐스트도 해야 돼, 유튜브도 해야 돼, 식물도 주워야 돼. 논문도 써야 돼. 저 논문 쓴 거 생각보다 많이 쓰죠. 네. 생각보다 저 논문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논문도 써야 되죠. 책도 읽어야 돼. 연구 리서치도 많이 일이 정말 많다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여러분들 일일이 보고 챙기고 짜증내고 하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저한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자원을 투자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한다. 전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러면. 정말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말고 박사 안녕하세요. 굉장히 요즘 연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화이팅! 저 이렇게 갑니다. 나한테는 두 번 다시 나한테 욕을 들을 수가 없을 거야. 속된 말로 지금 제 옆에 저를 이렇게 있는 제 여러분들 선배들, 그러니까 졸업한 친구들 얼마나 욕 처먹은 줄 알아요? 정말 개쌍욕을 박아요, 진짜로.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쳐박습니다. 왜? 이상한 짓 하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해요. 누구나 잘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다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아 도망도 치고 발뺌도 하고 변명도 합니다. 중요한 건 피드백을 받았을 때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곧 수정해 나가면 잘합니다. 처음에는 못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 정말 잘하게 돼요. 제가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잘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걸 통과해서 4년 안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 공모전 나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학교를 몇 년 다녔는데 이때 이 수업 너무 괜찮았다. 고생은 더럽겠지만 뭐 나름 의미가 있었다. 의미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지나면 내가 너희들한테 짜증내는 모든 것들은 기억도 안 나. 맞아. 뭐 내가 기억나겠어?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날 거야. 보통 그런 거 하잖아. 잘해준 것만 기억나지 내가 욕하고 짜증낸 거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작년보다 교수님 이미지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요? 나 때문에? 왜요? 지희가 맨날 그래요. 제 말을 안 믿어 나는. 제가 박사님한테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자 구라만 치고. 근데 솔직히 이거 보는 친구들도 이거 보면서 좀 끄덕일 건데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잘했죠? 구독자가 안 들어. 구독자가 50대 멈췄어. 구독자가 줄었어 심지어 57명으로. 몰라 구독자가 멈췄어. 그러니까 자꾸 개인 강의 올리지 마요 이제. 나랑 같이 한 번만 올려. 끊자 이제. 야, 다 됐지?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대리 모형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 무야호 이렇게 하는 거야. 무야 해볼까? 무야호 해봐 무야호. 뭐야 이렇게 쓰고 맞아?